네, 지난번에 이어서 강의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 순간을 살기예요. 지난번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생각은, 감정은 이 마음의 크게 큰 두 축이 기본적인 값이 부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이고 생각은 늘상 일어나고 있고 또 생각은 내가 통제하기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또 감정을 동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건 그거에 맞는 또 감정이 일어난다. 근데 생각의 방향은 주로 과거나 미래로 향하고 있고 과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감정을 만드느냐? 후회, 상처, 아픔, 미련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미래로 향하는 감정은 걱정, 불안, 긴장, 초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만들어지면 또다시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부정적인 감정을 또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의 어떤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패턴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현대인들은요, 옛날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거나 또 추운데 이 몸을 보호할 게 없어가지고 얼어 죽거나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현대인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합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예, 그럼 어때요? 생각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신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제1의 자살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에 대한 이해만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 방법을, 마음챙김 방법을 여러분 삶에서 도입한다면, 적용한다면,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원리로 지금 이 순간을 살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를 살아요? 지금 여기를 살지.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전부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선뜻 대답하기는 좀 뭐한 것 같아요. 전부라고? 과연 이게 전부인가?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이 아니라 5분 전으로 돌아가서 내지 5분 후로 미리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죠? 그럼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과거를 돌아가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어때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나 미래를 지금 이 순간에 재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삶이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고 진짜 이해한다면 우리는 과거에서 오는 생각의 고통에서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또 미래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건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상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고, 잠깐만, 내가 이거 왜 열었지? 뭘 꺼내려고 왜 열었지? 이런 적 있으세요?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간 다음에, 잠깐만,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하려고 왔지? 이런 적 있으시죠? 늘상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아요.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갑니다. 아주 많은 부분.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데다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데다가 그리고 감정을 일으키는 데다가 이래서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만 사는 거예요. 예. 마음은 아주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은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봤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주의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으면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여기에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 챙김이고, 뭐 영어로 하면 awareness, 뭐 알아차림, 사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현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뭐 100년, 20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과거나 미래로 꿈꾸고 살고 있어. 그게 내 진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삶은 내가 이 순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삶이죠. 근데 제가 저를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고통이 많을 때 어떤 특정 생각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계속 고통받고 있을 때, 내 주위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어도 거기에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은 어디에요? 고통에 집착하게 돼요. 예. 우리 마음의 특성이 원래 그렇게 생겨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 그게 마음 챙김의 아주 기본적인,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것, 마음 챙김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칠판을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 대학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대학교 잘 졸업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나 직장 취업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나 연애 좀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나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나 집 사면 행복할 것 같아. 나 아이 낳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뭐냐? 뭔가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두고 앞으로 가는 마음. 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예. 나는 멈추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도잉 모드예요. 도잉 모드는 행함의 방식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앞에다가 기대를 하거나 앞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기대와 걱정은 두 가지 동일한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늘 과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걱정을 하건, 걱정을 하건 실제보다 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과장되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간 적 있죠? 소풍. 지금은 뭐 김밥이 좀 싼 음식이고 구하기 쉬운 음식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뭐 소풍이나 무슨 운동회 때나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게 기다려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풍 간 날이 행복했어요? 아니면 소풍 가기 전날이 행복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소풍 가기 전날이 행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 나 내일 김밥도 먹고 용돈도 타고 맛있는 과자도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거야 하는 그 마음이 그때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해야 될 그 소풍날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 아,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 오늘 지나면 이제 소풍도 끝나는데,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건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현실이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음, 기대는 늘 과장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맛있는 맛집이라고 소개된 데를, 갖다 붙여보세요. 뭐, 만두가 맛있다. 뭐, 갈비가 맛있다. 종종 가봤을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기대한 만큼 맛있던가요? 뭐 그렇게 맛있는 적도 있지만, 아니, 뭐, 이 정도 갖고 그렇게 소문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의 기대는 늘상 과장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걱정은 어때요? 걱정도 늘 과장돼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불주사를 맞았어요. 예. 제가 보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불주사를 맞고, 좀 신세대들은 불주사를 안 맞더라고요. 왜 불주사냐면, 주사 바늘을 이렇게 불에다 달궈가지고, 그래서 불주사라고 한 것 같아요. 아직도 여기에 주사 자국이 남아있는데, 그 주사 맞을 때 어때요? 가정통신문이 옵니다. 한 2주 뒤에 주사 맞을 겁니다. 이렇게 가정통신문이 오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이제 주사 맞는데 앞으로 10밤 자면 나 주사 맞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5밤 남았어. 나 어떡하지? 이제 내일이면 주사 맞아야 돼. 어떡하지? 학교 가야 되나? 학교 가지 말아야 되나? 제일 공포스러운 순간 언제예요? 주사 맞는 줄. 그 줄 서 있을 때 막 여자애들은 울고 불안해하고 그러죠. 자리 양보도 그때는 잘해요. 그죠? 근데 주사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가던가요? 단 몇 초예요. 그렇죠? 따끔하고 마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주사 맞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오히려 후련합니다. 왜? 주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를 먼저 맞은 친구가 와서 위로를 해줘요. 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자기도 금방까지는 떨고 있었으면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걱정하고 있을 때 그만큼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주사 2, 3초만 아프면 될 고통을 우리는 2주간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마음은 늘 기대와 걱정으로 과장시키는데 우리는 맨날 속으면서도 또 계속 속고 있어. 예. 그 패턴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두잉 모드의 삶. 난 여기 이루면 행복할 거야. 나 여기까지 가면 행복할 거야. 나 요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삶은 사실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늘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입니다. 난 저기까지 가야지 완성이 되는 거야.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미완성이에요. 또 나라는 존재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풀어야 될 과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부족하고 뭔가를 못하고 있는 존재이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 존재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잉 모드, 행함의 방식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까지 살면서 진짜 원했던 어느 순간으로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결혼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샀다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 어떤
때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의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가던가요? 별로 안 가요. 왜 별로 안 갈까요? 다시 나는 그 앞에다가 깃발을 또 꽂기 때문에요. 아, 저기까지 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크게 보면은 도잉 모드가 삶의 어떤 큰 계획과 목적도 되지만 일상에서도 그게 반복돼요. 이런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나의 밥 먹고 나면 뭐 할까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일 끝나면 뭘 할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은 계속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결과만을 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못하는 거죠.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거의 유체 이탈된 상태로 사는 거고, 몸과 마음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잉 모드의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깃발을 딱 한 개만 꼽으세요. 어디다가 꼽을까요? 이거 깃발을?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러분 어떤 문제나 미완성이나 과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그대로 완성이고 지금 여기가 답입니다. 그것도 정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삶의 행복의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저를 예를 든다면은, 조금 이사 안 다니고, 그냥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난 좀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제가 좀 경차를 쓰는데, 차가 좀 크면 좋겠다. 안전하게 사고 나도.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달은 제가 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어떤 국가를 가가지고, 나라를 가가지고, 좀 쉬고 오는데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좋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디 누군가는 제가 지금 원하는 그 조건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조그만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자동차 하나 조금 큰 거 갖고 있고, 그리고 휴가를 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생님은 제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으니까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행복하다라고 말할까요? 그분 입장에서는 또 다를 거예요. 그죠? 아니, 집은, 강남에 원 50평은 돼야죠. 자동차는 외제 타야죠. 동남아시아를 왜 갑니까? 유럽 가서 있어야죠. 그 사람이 원하는 행복의 기준은 또 다를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는 지금 내 상황에, 지금의 내 상태만 오더라도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쟁에 처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거나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나 저나 여러분의 자리만 오더라도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어쩌면 지금 여기에 나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누군가에 의해서는 완성이에요. 완성입니다.
그죠? 나는 지금 여기를 완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어, 지금 여기에 거부하거나, 지금 여기를 회피하거나, 지금 여기에 저항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yes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깨에 옷자락이 닿아 있는 감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자, 여러분 엉덩이가 눌려 있는 의자에 앉아 있거나 뭐 방바닥에 앉아 있거나 하시다면은 엉덩이가 눌려 있는 감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쉬잖아요?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감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느낄 수 있죠? 네.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은 언제 있어요?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지금 이 순간의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아요. 지금 여기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명상 훈련의 아주 핵심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예, 서로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눈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일단 도망가야겠죠? 도망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근데 운이 좋게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았습니다. 이야, 살았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위로 올려다 보니까 호랑이가 나를 쳐다보고 울고 있어요. 야, 큰일 났네.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겠네. 밑을 내려다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예요. 이거 내려가지도 못하겠네. 이거 어떡하지? 야, 큰일 났네. 근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나뭇가지 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사각사각 갉아먹는데 큰일 났네. 저기 조금만 더 갉아먹으면은 저 나뭇가지가 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질 거고 난 떨어져 죽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위를 보니까 아주 탐스럽게 열린 산딸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가지고 딸기를 따서 딱 먹어봤습니다. 야, 세상에나 어떻게 이렇게 딸기가 맛이냐. 내가 먹은 딸기 중에 최고다. 자, 이 이야기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호랑이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과거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가지도 않고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통의 원인은 과거에 대한 생각에서 옵니다.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밉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죠. 쥐가 갉아먹고 있는 이 나뭇가지 이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에요. 늘 불안해요.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몰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애는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데 얘가 뭐가 될까? 우리 엄마는 아픈데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그 걱정과 불안이 많이 올라옵니다. 고통받는 거죠. 자, 이 산딸기는 뭐냐? 산딸기의 맛은 뭐냐? 지금 이 순간의 맛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고통스럽지 않게, 지금 이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충실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쳐보세요. 또 바르게 산다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나의 과거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점점 나의 미래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막걸리 마시고 그 과거에 후회하고 있고 미래에 걱정하고 있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지금의 생생한 삶은 무시하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순간만 망가지는 겁니다. 후회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 순간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이 순간을 바르게, 이 순간을 참되게, 이 순간을 진짜로, 이 순간을 내 하고 수용하면서 살 때 나의 삶은 조금씩 더 건강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과거나 미래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강의를 하니까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거 삶을 도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충실히 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순간은 지금밖에 없으니까. 자, 마음은 한 가지밖에 못 봐요. 그 한 가지의 포커스를, 그 조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조명을 맞춰보세요. 예,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활동하고, 지금 이 순간 먹고, 지금 이 순간 걷고 할 때 그 순간순간 진짜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예, 아주 단순합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게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을 살기라는 주제로 짤막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명상의 또 다른 기제를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강의를 여러분, 처음 제 강의를 접한 분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1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들으시면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